그래서 그러면 이 지금 그 다음에 얘기할 부분은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 이 명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적으로 이제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도 보통 명상이라고 하면 그냥 앉아서 눈 감고 있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동적인 방법으로도 우리가 뇌가 명상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의 집중력이 이제 낮은 또 이제 청소년 또 아이들일수록 이제 몸을 활용하여서 그런 이제 명상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의식이 이제 나의 그 생각, 이 의식이 지금 여기에 현재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뇌의 상태가 변화하고 그리고 뇌의 상태가 변화하면 자연스럽게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과 연결되어 있는 신경계를 통해서 내분비계를 통해서 이제 순환계를 통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의 상태가 변화하게 되면 몸의 상태도 당연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이제 뇌 훈련이다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뇌 훈련이다. 뇌를 이제 훈련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체적인 이제 운동을 하면 그 몸이 이제 튼튼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명상 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 뇌가 튼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이제 그 뭐 몸이 아픈 사람이나 어떤 사람에게 그냥 운동을 하는 그러한 효과와 명상을 하는 것의 그 효과가 이제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신체에 또 어떻게 다른가 또 뭐 인지기능 향상에 또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리기를 이제 체육 시간에 아이들이 체육 시간에 이제 1시간 동안 뭐 막 신체 활동을 해요. 그러면 그 1시간 동안 뭐 유산소 운동을 하고 또 이제 근력 운동을 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몸이 튼튼해지죠. 몸이 튼튼해지는데 이 명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뇌의 그 활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뇌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서 자기를 관찰하고 바라보는 힘을 키우게 되면 그 명상을 만약에 뭐 30분 동안 하는 뭐 교육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30분 동안에만 일어나는 그 이제 한정된 그런 운동이 아니라 훈련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뇌를 바꾸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과 다른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바뀌게 되고 또 부모와 또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또 이제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변화하게 되고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그것이 이 아이에게 이제 스트레스 저항치를 높여 주어서 그 몸에서 일어나는 그 스트레스 반응도도 변화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뇌가 변화하게 되면 그 24시간이 모두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제 접근 방식으로 이 아이의 이제 삶이 바뀔 수 있는 뇌가 바뀌면 이제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훈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이 뇌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뇌를 내가 이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되는 것이죠. 뇌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훈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아이들이 이제 내가 뭔가 화가 났을 때 이것을 이제 내가 왜 화가 났지?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이제 감정을 뭐 예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이제 화를 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타 인지력도 향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 중독으로 돌아가서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제 회복하는 그런 이제 어, 그런 센터들도 있는데 이제 성인의 경우에
이 회복 초기에 이제 흔히 정신적 흐릿함을 경험하는데 또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건 집중하거나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이제 좌절감을 또 이제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분의 변화, 우울감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명상이 이제 중독으로부터 재활하는 이런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대안적인 치료법으로 많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명상이 지금 의식을 지금 현재에 이제 집중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훈련을 호흡이나 신체적 감각에 집중하는 것을 많이 하게 합니다. 만트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똑같은 이제 그 사운드를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제 의식을 현재에 머물도록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더 쉽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예전에는 나 자신이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죠. 이러한 것이 이제 능력이 이제 적었었는데 이 명상을 함으로써 이 전전두엽이 이제 실제로 두꺼워지고 이제 활성화되고 그러면 이 앞부분에서 우리 인간이 고차적인 그런 사고 능력, 메타인지, 나 자신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커지기 때문에 알아차리고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커지고 이제 뇌에 직접적으로 그런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뇌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한번 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게 이제 비알 뇌교육 강의인데 이제 비알 뇌교육에서 이제 그 뇌교육 5단계 기반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뇌교육 5단계에 근거한 그 프로그램들의 연구 결과도 지금 이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 명상이 이런 중독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 5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 기전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먼저 우리 뇌에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때와 뭔가 이제 그냥 멍하게 가만히 있을 때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사과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내 눈으로 들어온 시각적 정보, 그 사과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겠죠. 저 사과 맛있고, 저 빨간색은 뭐 할머니 집에 있던 그 사과랑 색깔이 다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모으는데 이러한 상태가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그런 이제 그 네트워크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종종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방랑하는 마음을 담당하는 뇌 네트워크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음이 방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연구들에 따르면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조용하게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이제 불안 장애라든지 이러한 경우에 이제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 있으십니까? 특별히 어떠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데 과거에 안 좋았던 일이 떠오른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아무런 특별한 뭔가 자극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것은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을 때 이제 강하게 연결되었던 부분을 이제 자동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이게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거든요. 그것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난 거예요. 내 뇌에 이제 강하게 각인되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심하게 활성화되면 이제 계속 안 좋은 일이 떠오르고 그래서 이제 불안이 더 심해지고 우울이 더 심해지고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이제 안정시키는 기능을 이 명상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명상하는 사람들의 뇌를 이제 측정을 해 보았을 때 이 지금 이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서는
지금 여기 지금 파란 색깔 보이십니까? 뇌 사진을 찍었을 때 이 파란 색깔 부분이 지금 이제 가만히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여기 MW라고 써졌는데 마인드 완더링,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마음이 방랑할 때에는 우리 뇌가 여기저기 막 활성화된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뇌가 여기저기 막 활성화됐는데 이제 명상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명상 상태로 들어간 뇌에 이제 활성화된 부분이 색깔로 칠해져 있습니다. 노란 색깔 부분인데요. 명상의 방법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는 달라지지만 엄청나게 적은 부분만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고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우리 막 여러 가지 소리가 보통은 많이 들려오는데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뇌 활성이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랑하는 마음의 상태에서는 뇌의 많은 영역들이 활성화되는데 명상 상태에서는 활성화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이제 집중하는 부위만 활성화하게 됩니다. 마치 이제 카페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막 많이 있으면 소리가 엄청 많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여러분들이 그런데 친구랑 카페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 처음에는 막 시끄러웠는데 이제 집중하다 보면 친구의 소리만 들리게 되죠. 이제 주변에 어떤 음악이 들렸는지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리지 않고 자기가 집중하는 친구의 소리만 들리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명상 상태에서는 뇌가 고요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뇌가 고요해지기도 하면서 그러면 뇌가 이 고요해지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우리 뇌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인데 이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을 할 때에는 뭔가 이제 공부를 하거나 뭔가 문제를 풀거나 이럴 때에는 그 기능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뇌 효율은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결과를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지 과정이 이제 향상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이 뇌교육을 한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는데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뇌가 이 방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 정리되지 않은 방에서 펜을 찾아달라고 하면 찾기 되게 어렵겠죠. 막 여기저기 막 찾아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뇌가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되었다고 하면 이제 펜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명상 훈련을 한 사람의 뇌는 정리정돈이 잘 된 방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 경우에 정보를 찾는데 뇌를 더 많이 살펴보아야 하고 그래서 뇌가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데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으면 명상을 통해서 정보를 찾는데 뇌를 조금만 살펴보아도 되고 뇌가 에너지를 적게 쓰는데 목표한 바 달성이 가능하다. 이것을 이제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2020년에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한 이제 연구 발표한 결과입니다. 뇌교육을 한 아이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측정을 하였는데 이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지 기능의 한 가지로 이제 이제 짧은 기간에 어떤 이제 기억을 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인지 기능에 이제 기반이 되는 그 인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업 기억이 좋으면 이 학업 성취도가 좋거나 장기 기억으로의 전환에 도움이 되거나 이제 또 이 학습이나 사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 작업 기억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이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이제 3주간 명상 훈련을 하였는데 이제 절반은 이제 그 실험 그룹에 참여하였고 절반은 이제 비교 그룹에 참여하였습니다. 실험 그룹에 참여한 아이들은 이러한 이제 HSP 짐 자세라고 해서 이런 동작을 3분간 하고 또 독립부라고 하는 동작을 또 3분간 또 오른쪽 왼쪽으로 바꿔서 3분간 이제 총 9분을
2세트 하루에 그래서 한 18분 정도죠. 한 20분 정도를 3주간 실행을 하였고 비교 그룹은 같은 시간 동안 이완 휴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였을 때 그 전후로 이 작업 기억을 측정하는 것을 이제 수행을 하였고 또 그 작업 기억을 측정할 때 뇌파를 같이 측정을 하였습니다. 뇌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 전후로 이 명상군과 휴식군을 비교하였을 때 이제 휴식군은 별 차이가 없었는데 명상군은 훈련 후에 이제 유의미하게 인지 능력이 향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뇌파를 같이 측정을 하였는데 이 배외측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곳에서 뇌파 변화가 관찰이 되었는데 그것을 분석해 보면 어떠한 결과냐 하면 이 뇌의 효율이 증가하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명상 훈련한 학생들에서 뇌를 더 적게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뇌 사용 정도가 더 적은데 이제 점수를 인지 기능은 더 향상되어 있었고 이제 마치 깨끗하게 정리된 방에서 펜을 금방 짧은 시간에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더 낮은 점수에서 그러니까 이제 작업 기억 점수가 더 낮을 때에는 뇌 사용 정도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리정돈이 되지 않은 방에서 많이 움직여도 뇌를 많이 써도 이제 펜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이제 인지기능 점수가 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이 이제 명상 훈련을 하는 것이 이제 뇌의 효율을 증가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상이 이 중독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제 5가지 방법 중에 세 번째는 이 불안 그리고 이제 사회 불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한 것을 느끼는 불안감이 감소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독 뇌에서 그 명상을 이제 활용을 하였을 때 잘 보고되어 있는 것이 문헌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감소가 가장 많이 이제 보고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연구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명상이 불안을 깊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주의 집중과 관련된 뇌 영역의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적 불안 증상으로부터 완화시킨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이 스트레스 감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죠. 어떤 환경이 어떤 아이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런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인데 그래서 이 스트레스 역치를 높이는 작용을 이제 명상이 하게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 놓여졌을 때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뇌의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의 축을 활성화시켜서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이 호르몬이 이제 뇌에 계속적으로 들어가서 뇌세포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고 우리 뇌에서 인지되는 그러한 그 역치를 높이는 거, 스트레스 저항성이라고 하죠. 그것을 유연하게 그 뇌를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이제 명상을 통해서 실제로 이 뇌교육에 기반한 이 명상이 뇌를 어떻게 이제 스트레스에 강한 뇌로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이 뇌 연구 결과를 지금 보여드릴 것인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전전두엽의 기능과 또 스트레스 축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전두엽이 우리 뇌 여러분들 이마 여기 만져보시면 여기 바로 전전두엽인데요. 이 전전두엽의 그 기능은 이 피니어스 게이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뭐 이제 의사나 뭐 과학자가 아니라 철도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다이너마이트로 당시에 이제 폭발을 시켜서 이제 그 산에 이제 공사를 하는데
이 폭발 현장에서 이 철막대기가 이 사람의 이 뇌를 관통을 했다고 합니다. 전전두엽을. 그런데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뺀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변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의 성격이었습니다. 성격. 사고 전에는 이제 유쾌하고 사람의 성격이 좋았는데 이 사고 후에 이 철막대기가 이제 전전두엽을 관통한 다음에는 이제 성격이 변덕이 심하고 또 공격적인 성향으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연구를 이 사람을 이제 평생 이제 어떤 의사가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연구를 통해서 전전두엽이 이 감정 조절이라고 하는 것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감정 조절만이 아니라 메타 인지라든지 인간이 하는 고차적인 거 뭐 미래를 계획하고 뭐 이러한 모든 거 뭐 집행 기능 무언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수행하고 이러한 모든 것과 관련된 것들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고 하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전전두엽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이 감정 조절과 관련된 것인데요. 그래서 생각, 감정, 행동을 조절하는 중앙 사령탑이다라고 전전두엽은 할 수 있고, 근데 우리 뇌의 중앙 부분에 있는 이 편도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존에 중요한 두려움이나 위험을 우리에게 제시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또 이제 스트레스 축이라고 하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활성화시켜서 부신에서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전전두엽이 편도체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뇌에서는 이제 편도체는 이제 디폴트로 막 이제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건강한 뇌에서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크기 때문에 편도체를 억제해서 지금은 괜찮은 상황이야 흥분하지 마 이렇게 편도체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정서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뇌,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뇌, 이러한 뇌에서는 이제 전전두엽의 편도체 조절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편도체는 이제 과활성화되어서 이제 정서 조절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우울증, 만성 우울증 환자의 경우에 이제 그 스트레스 축이 과활성화되어 있어서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어서 이것이 이제 뇌에 어느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증가하게 되면 우리 뇌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독성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전전두엽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서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화를 내고 내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그러한 특징을 이제 만성 우울증 환자에서 볼 수가 있고 또 어디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치매라든지 이런 신경 질환의 경우에 뇌 그 치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전두엽만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전전두엽에 이제 특히 그 영향을 입게 되면은 성격이 변한다. 이제 좀 이제 공격적으로 많이 그런 성격이 되는 경우에는 이 전전두엽이 이제 많이 얇아진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이제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뇌에서는 이 전전두엽의 활성이 정상적이어서 편도체 활성이 감소하고 그래서 감정 반응이나 스트레스 반응이 이제 적절하게 조절이 되는데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이 전전두엽 활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편도체가 과활성화되고 따라서 이 고차 사고 능력, 이 전전두엽이 고차 사고 능력을 담당하는 곳이니까 이런 것이 저하되고 또 감정 반응이 아주 반사적이고 습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움이나 공격이나 도피 행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 사실은 그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이제 뇌에서 그것이 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이제 문제에 의한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 결과를 볼 건데요. 이 뇌교육 5단계에 기반한 이 뇌파진도 명상 프로그램 1시간 정도, 75분 정도인데요. 이 중간에 이 뇌파진동이 들어가고, 뇌교육 5단계에 기반해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장기간 이제 수행한 사람들의 뇌와 일반 사람들의 뇌를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했을 때, 이제 평균 3.5년 이러한 이제 뇌편성 명상을 훈련한 사람들이 이제 일반인에 비해서 이 전전두엽 부분에 이제 피질과 피질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세포의 이제 세포체 부분이 많이 있는 곳인데요. 겉표면입니다. 우리 뇌의 겉표면. 그리고 이제 백색질, 이것은 신경세포의 축색 부분, 신경 전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곳인데요. 이 백색질 부분의 두께가 증가하여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또 여기서 이거는 이제 활성화를 본 건데요. 이 같은 이제 명상자와 이제 비명상자를 비교하였을 때 이 전전두엽 부분의 활성화가 이제 달라져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한 연구도 이제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뇌파진동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이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지 이 지금 이러한 것이 지금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다 가지고 오지는 못했는데 결과들을 이제 긍정 정서가 증가가 되고 또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하고 뭐 이러한 이제 긍정적인 효과들이 이제 이 명상 방법에 의해서 보고가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왜 그런지 이 뇌파진동 명상의 어떤 부분이 그런지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이제 복부를 두드리는 이런 뇌파진동 명상이라든지 또 뭐 단전 치기, 단전 두드리기라든지 장 운동이라든지 또 이제 뭐 복식 호흡이라든지 이 배꼽을 이렇게 이렇게 지압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방법들이 들어가 있는데 장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복부죠. 복부와 관련된 운동들을 많이 합니다. 이 복부와 관련된 운동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 장에는 이제 우리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신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뇌관에서 나오는 뇌신경인데, 뇌신경 중 10번째 뇌신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심장에도 연결되어 있고, 폐에도 연결되어 있고, 간, 위, 장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이렇게 이제 줄기를 뻗어서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장에서 변화하는 그런 정보들이 뇌로 곧장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어떠한 정보들이냐? 이렇게 지금 기계적으로 이렇게 두드리거나 누르거나 이렇게 두드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죠. 이 장운동이라고 하는 건 또 호흡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서 여기에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이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끝에서 이 기계적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캐치할 수 있는 수용체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우리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음식에 의한 화학 수용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호를 캐치해서 그것을 뇌로 전달하게 되는데 이제 명상 방법에 의해서 이런 이제 동적인 명상 방법에 의해서 미주신경이 활성화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부교감 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었을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변화들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이완되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뭔가 마음이 편안할 때 어떻습니까? 이제 심호흡하게 되죠. 이제 호흡이 깊어지고 그리고 이제 릴렉스하게 됩니다. 릴렉스하게 되는데 그러한 때에 이 미주신경이 활성화가 된다고 했는데요.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실제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이 미주신경이 아까 뇌관에서 나오는 신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뇌관에
먼저 이렇게 들어가는데 고림노획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지하철 노선표를 보면은 이제 뭐 서울역에서 뭐 이쪽으로 뭐 갈아타기도 하고 뭐 이렇죠. 그래서 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하철 노선표처럼 여기서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여기서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세 가지 경로를 이제 보여드릴 것인데요. 고림노획으로 들어간 정보가 먼저 이제 실방획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뇌하 수체를 거쳐서 이제 부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뇌하 수체가 내분비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혈류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지금 이 부신이라고 하는 것이 부신 피질에서는 원래 스트레스 호르몬을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우리가 뇌에서 스트레스 받았다라고 내가 인지하는 순간 이제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에서 부신 피질로 이렇게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것을 HPA 축이라고 하는데 이 축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축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우리 부신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몸의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코티졸이 지나치게 분비게 되면 이게 다시 뇌로 들어와서 뇌세포를 죽인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게 된다. HPA 축이 감소함으로써 그리고 이 실방액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 복층피계부로 가서 여기에서는 도파민을 분비하는데 도파민이 자동적으로 이제 천연적으로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중독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중독은 이제 뭔가를 아주 계속했을 때 이것이 조절이 비정상적으로 되는 것인데 이 명상에 의한 이제 도파민 분비는 이제 보상회로를 활성화시켜서 동기를 부여하고 즐거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림노획에서 청관획 그리고 배측 솔기획으로 가서 이것은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신경세포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행복과 평온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뇌파진동 명상에 의해서 이 복부를 이제 많이 태핑하거나 이제 움직이거나 훈련함으로써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이 미주신경이 활성화됨으로써 이렇게 이 빨간색 스트레스 축이 감소하기 때문에 몸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하게 되고 또 이 파란색 경로, 의욕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자 뭐 이러한 느낌 그것이 바로 도파민이 분비되었을 때 그리고 여기 핑크빛 행복감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하면서 행복감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명상이 또 중독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 5가지 중에 네 번째는 이 뇌파의 변화인데요. 이제 알파네파의 증가된 수치를 통해서 이런 이제 분노, 좌절감, 슬픔의 감정이 크게 감소가 되고 또 이제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인식하고 이해함으로써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명상법을 온라인으로 수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뇌파 연구를 진행하였을 때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알파파, 이거는 세타파인데 이게 사전과 사후고 이제 명상 수행자가 이제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명상 수행자가 이제 알파파 이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이제 불안과 이제 분노가 이제 명상 수행자들이 이제 더 유의미하게 감소하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이제 천연 도파민 방출입니다. 중독자의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독이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데 같은 정도의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도파민의 더 많은 분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중독의 전형적인 그 사이클인데요. 그래서 내가 느꼈던 즐거움을 같은 정도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더 많은 정도의 약물을 복용하고 더 많은 정도의 시간을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상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도파민 분비를 건강하게 조절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이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도파민 수치가 더 증가하고 또 이 명상을 하지 않을 때에도 최적의 건강한 범위를 도파민 수치에 있어서 유지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